지금에 와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탄소 중립이 주요 어젠다가 되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지. 사실 이때까지 배출량에 대해서 사회가 고민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있었냐.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위주로 자라다 보니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커왔는데 철강이 알고 보니 너무나도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었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 에너지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오늘 개업일이에요. 오! 네, 저는 이 바의 운영을 맡은, 이 바, 여기, 바의 운영을 맡은 윤지로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저희 개업일의 첫 주제,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철인데요. 여러분들 그 외에 가끔 한 번씩 뉴스에서 포스코 앞에서 막 환경단체들이 현수막 펴고서 시위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포스코가 뭘 잘못했을까? 한번 궁금한 적 없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6억 5천만 톤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7천만 톤을 포스코 기업 혼자서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0% 넘게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포스코가 되게 나쁜 기업 같잖아요. 사실은 또 포스코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광로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이 온실가스 배출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사단법인 넥스트의 부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우아함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넥스트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고은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산업의 탈탄소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이만한 짐이 보이네요. 네. 저희 바 어떤가요, 분위기가?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요. 네, 제가 앞에서 뭔가 좀 아는 것처럼 뭐라 말하게 얘기를 썰을 풀긴 했는데 사실 저도 이쪽 들여다보기 전에는 철이랑 온실가스랑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지 못했어요. 그냥 공장이니까 당연히 좀 뭐가 나오겠거니 이 정도였지. 왜냐하면 예전에 왜 국사 시간에 막 철기 문명, 뭐 사만시대는 철기 문명 막 동그라미 치고 외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철이란 거 우리 원래 썼는데 이게 지금 뭐 특별히 뭐가 달라서 이렇게 문제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철이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철이라는 것은 사실 철광석에서 뽑아낸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철이랑 철 성분이랑 지금 탄소 성분이 이제 붙어 있는 그 금속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철이라고 하는데 옛날 철이랑 오늘 철이랑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제조 공정 자체가 조금 다르겠죠. 이제 옛날 같으면 그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막 그 달군 쇠를 망치질하는 그런 그림 뭐 아마들 다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철을 재련을 했던 거고 이제 현대 와서는 거대한 용광로에 이제 펄펄 끓는 쇳물을 녹여서 이제 만드는 그런 생산 방식의 차이인 거지 본질은 같습니다. 대장장이가 이렇게 내려쳤던 거는 그게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랬었나요? 자연 상태에 있는 철광석은 네.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산소가 섞여 산화철 형태로 있는데요. 그 산소를 없애는 것이 정말 핵심적인 불순물 제거고 이제 뭐 나머지 뭐 실리카 같은 다른 계열의 불순물도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고온으로 이렇게 달궈서 내리치고 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를 했던 거고 어쨌든 좀 순도 높은 철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오늘의 이제 현대 기술에 있어서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 그리고 산화철을 이제 진짜 철 성분만 뽑아내는 그 과정을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하는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요새 그 용광로에서 막 이렇게 쇳물 녹여서 그렇게 하면은 더 순도가 예전 철과는 훨씬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훨씬 네. 그렇게 제거를 하면 그게 뭐 조금 더 뭐 강도가 세진다거나 뭔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그런 산소를 제거하는 그 환원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뭐 일종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탄소가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철에는 그 탄소 함량에 따라서 강도가 결정이 돼요. 오늘날의 기술에는 그 탄소 함량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인 거고 고로 강도나 혹은 이렇게 봤을 때 뭐 외관이 더 매끈하다든지 그런 순도도 있고 가공성 측면에서 훨씬 현대적이고 더 선진적이죠.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철은 진짜 옛날부터 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철근으로 뭔가 뭐 높은 건물을 올린다거나 막 교각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거는
되게 최근 들어서 이런 18세기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것도 결국 이제 뭔가 철을 갖다가 철강을 만드는 그 기술이 확보된 뒤에나 그게 가능했었던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대장장이가 내려쳐서 하는 그런 수작업에 의한 재련 방식, 제강 방식은 엄청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거였는데 이제 18세기 즈음에 뭐 배세매 공법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현대적인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철 제조 공정이 개발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철 생산이 많이 효율적이 되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뭐 석조나 목재에 비해서 우선 화재에 강하죠. 그리고 훨씬 튼튼하죠. 높이 쌓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특장점 때문에 이제 18세기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국 뭐 이런 데서 발달을 많이 했겠네요. 네, 맞아요. 또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왜 요새 이제 뭐 국제적으로 무슨 뭐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면 꼭 그 논의를 주도하는 게 유럽, EU잖아요. 근데 사실 EU도 그 연원을 따져보면 예전에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뭐 20세기 중반 뭐 요 무렵에 석탄과 철강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물자였겠구나.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붙어서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만들고 소비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전쟁에서 끝나서 이제 막 가난을 막 털고 일어나려던 그 시절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술을 확보해서 이렇게 중요한 산업을 일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포항제철이 설립되고 이제 60년대, 70년대 이 즈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 그 중화학 공업을 이제 전략적인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중추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엄청 지원을 하고 번창을 시키게 노력을 했잖아요. 제철 산업이 사실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때 포항제철 전 명예회장인 박태준 씨께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이제 포항제철을 세운 건데 아주 다양한 고려가 있었나 나중에 보면 정말 의지에 기반한 거였던 것 같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희 나라 철광석 또 수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요 원료였던 석탄도 수입을 해야 되죠. 다 수입을 해와서 여기서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혹은 선진 기술로 이제 가공을 해서 내다 팔 거냐 이제 이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에서 이제 차관을 검토하려고 이제 쓴 보고서를 보면 이날은 정말 가망이 없다. 포항제철 정말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네,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어쨌든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는 그 의지로 이제 대철소를 세우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세우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포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포항제철 용광로 정말 많이 봤고요. 뭐 거기 역사관도 있어요. 네. 그래서 포항제철의 역사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세부적으로 기억은 많이는 안 나지만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제목이었어요. 전시관 한 켠에 휴가도 반납하고 일을 한 근로자들이었어요. 와, 지금 같으면 이거 갑질인데.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우리 근로자는 뭐 설명절이 어디냐, 추석명절이냐, 휴가도 다 반납하고 일한다라는 그 마인드로 일을 했더라고요. 재반 상황을 살펴보면 브라질이나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기도 진짜 짧았다고 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밀어주고 이제 그 근로자들도 국민들도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한 결과 이렇게 된 것 같고 철강도 뭐 저품질부터 고품질 막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좋은 것까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초창기부터 막 그런 좋은 철강을 만들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쨌든 당시에 그 유럽에서는 그 고로 기반 고품질 철강에 대한 기술이 이미 너무 성숙해 있었고 그때 개발도상국 중에서 제철소를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유럽 측면에서는 뭔가 플랜트 설비를 팔 시장이기도 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랬대요. 플랜트 설비를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 기술력의 이제 공유도 사실 선진국 들이 경쟁자였고 한국이라는 비교적인 독점적인 구매자 위치에서 비교적 값싸게 들여왔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자체는 이미 성숙해 있던 기술이니까 무리 없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이나 여반 철강사들이 얼마나 또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 품질을 더 높이고 레퓨테이션도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과 같은 위치로 성장을 한 거죠. 포스코한테 1원 한 푼 받은 거 없는데 포스코 홍보 너무 많이 해준 거 아니에요? 너무 광고가 됐네요. 이거는 제가 네. 또 포항 출신이라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네. 이제 좀 포항이 아플 이야기. 아, 그래서 네네. 그 포스코가 아플 이야기. 알겠어요. 그래서 거대한 산업을 이끌고 알겠는데 네네네. 아무리 그래도 전체 GDP에서 뭐 포스코가 이렇게 매출이나 아무튼 이런 게 규모에 비해서도 너무너무 많이 배출을 하잖아요. 한 기업이 10% 넘게 배출하는 게 솔직히 말이 되냐 싶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제철 산업 자체가 엄청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탄소 중립이 주요 어젠다가 되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지. 사실 이때까지 배출량에 대해서 엄청 지금만큼 진지하게 사회가 고민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있었냐?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뭐 녹색 성장이라는 얘기도 있었기는 했지만 정말 지금처럼 위기감 있게 다뤄진 적은 없었다고 봐요. 제철소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있잖아요. 막 그 용광로에 막 쇳물 막 네네네. 끓어오르고 그러니까 어디서 배출되는 거예요? 뭐 그거를 녹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연 상태에 있는 산화철에서 네. 그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을 환원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연료와 원료로 석탄을 씁니다. 석탄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C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산화철이 이제 Fe라는 철 성분과 O라는 산소 성분이 있으면 거기에 탄소라는 C라는 환원제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CO2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은 그 석탄을 연소하거나 환원 과정을 시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석탄을 써서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그 올해 초인가요? 그때 보니까 포스코에서 또 포스코 얘기하네. 포스코에서 광양에다가 전기로 설치한다고 네. 기사 봤는데 그 전기로는 어때요? 전기로는 전기니까 그러면은 석탄을 안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1차적으로는 석탄을 안 쓰죠. 우선 제철소 안에서는 안 쓸 텐데 미량 들어가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철에는 탄소 성분이 일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탄재 형식으로 이제 탄소가 들어가야 돼서 석탄을 일부 쓰기는 하는데 그 용광로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수준이고 대부분이 전력으로만 쓰는데요, 에너지가. 근데 우리나라 전력이 완전히 100% 재생에너지로만 생산을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석탄도 있고, 뭐 가스도 있고,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용광로에 비해서 전기로는 훨씬 더 저탄소다. 예를 들면은 용광로가 우리 지금 뭐 단위 그 양을 생산한다고 할 때 철강을 그러면 그게 100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적어요, 전기로라면? 한 20% 정도 적어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탄소 집약도라고 하죠. 철강 1톤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이 스콥 1, 2, 그러니까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포함을 직접 배출, 간접 배출 뭔지 몰라요. 네. 네, 이거 많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제가 스콥 1, 2라고 말씀드렸고 스콥 1이 직접 배출이고 스콥 2가 간접 배출인데 직접 배출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라고 봅니다. 안에서 뭐 연료를 떼거나 뭐 원료를 떼거나 화학작용을 일으키거나 용광로에다가 석탄 넣고서 환원시키고. 그렇죠. 네네네. 그게 스콥 1 직접 배출이고요. 간접 배출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배출인데 사업장 안에서 쓰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밖에서 배출한 배출량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포스코가 전력을 끌어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를 돌렸다라고 하면 그 배출량도 그 쓴 전력의 양에 맞게 그 배출량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게 간접 배출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출, 간접 배출을 다 합했을 때 1톤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2.1톤 CO2가 나오거든요. 전기로 같은 경우는 0.4톤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2.1톤. 네, 이랑? 0.4톤. 차이가 많이 나네요. 5배, 4-5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엄청 줄어드네요. 엄청 줄어들죠. 제가 그 2017년에
그 환경부 출입할 때 그때 당시에는 환경단체에 있다가 나중에 무슨 산하 무슨 기관의 기관장으로 가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 전기요금 싸서 문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싸면 세상에 용광로 대신에 전기로로 이걸 녹여서 만드냐 전기 너무 많이 쓴다 막 전기 해프게 쓰는 나라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하셨는데 배출량은 고려를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이셨겠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철과 전기로에서 나오는 철은 이종 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종 상품 종류가 달라요. 동종의 상품이라고 보기가 힘든 게 뭐 강도나 용도 측면에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고로에서 나온 제품이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철강이거든요. 자동차에 쓰이거나 뭐 선박에 쓰이거나 고층 건물의 외피에 쓰이거나 이제 이런 용으로 쓰인다면 전기로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철근, 봉형강 이렇게 철근 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네네네. 뭔가 좀 뭐가 많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미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철근 종류로 많이 쓰고 건축용으로 많이 쓰이게 돼서 고로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엔 철근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 더 이제 전기로는 아무리 해봐야 막 그렇게 순수하게 막 그런 철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강을? 그것도 맞고 원자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로에서 용광로에서는 철광석을 녹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로에서는 철 스크랩을 녹여서 만들어요. 고철. 네, 고철. 그러니까 고철은 얼마나 뭐 부식도 되어 있고 뭐 사용 과정에서 얼마나 불순물이 많겠어요. 그거를 전기로 가열을 해서 녹여서 어느 정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철광석에서 환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순물도 많고 좀 저부가 가치의 철강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yes or no인데요. 네. 기술적인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 전기로에서도 뭐 자동차용 간판을 만들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는 yes. 근데 아직까지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고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2.1톤이고 0.4톤 이것도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거보다 더 줄일 수는 없으니까 진짜 우리가 꿈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소환원제철이 이제 꿈의 기술이다. 이제 정말 기후 친화적인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수소환원 제철은 그러면은 그 기존에 우리가 막 석탄으로 넣어서 막 용광로 막 불 그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로에서 나오는 그 제가 고부가 가치 철이라고 저는 네네네. 얘기할게요. 그런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게 왜 근데 꿈의 기술이에요?